그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 보도가 여기저기서 됐는데요. 예.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. 네, 일단 JTBC 보도를 보면은요, 그 2010년 2월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MB의 처남, 네,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, 예. 네,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권영미 씨. 네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. 예. 자기가 가지고 그래갖고 있는 지금 자산공사가 어딘가가 지금 갖고 있죠. 이 자산 그 주식을 네, 이 주식이 20% 네. 가까운 것을 그 어디서 갖고 있죠? 그거를 지금 사겠다고 안원구청장이 플랜 다스에 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요? 그 중에 3% 산다고? 네. 예. 그래서 이 자기가 그때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잖아요. 예. 그 최대 주주였는데 뭐 그거 외에 자기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뭐 상속세를 내려면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예. 아니면은 그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.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갚는 게 더 빠르죠. 왜냐하면은 다스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서 예. 이게 배당금을 받으면은 꽤 되거든요. 단기 순이익도 엄청난 회사고요. 네. 네.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놔두고 주식을 처분한 게 좀 이상하다. 네,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. 또 박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죠. 네,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. 그런데 그 어쨌건 이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기를 하면서 예. 네, 비상장 주식이라서 또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좀 의아하다. 좀 이런 비판들, 의혹들이 좀 많았는데요. 예. 또 여기에 또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청계재단으로 네, 들어갔었죠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맞나 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예.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그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어허. 근데 이 문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예. 다스에서 만든 그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이에요. 예.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뭐 아무리 최대 주주였다고 해도 그 상속세를 내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. 아, 김재정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또 이 근데 문건 우리가 실소유자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? 뭐 본인은 부인을 하시니까요. 네. 부인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될 본인의 것 부인이 같은데. 실소유자는 거란 거예요? 뭐예요? 본인이 부인한다는 게. 아, 그 부인이 또 그 부인으로 해석이. 예. 네. 그래서 그렇군요. 상속세 납부 방안을 회사가 갖고 있다. 또. 네, 이 문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은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만들어졌고요. 김 씨의 추정 재산이 뭐 1,030억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쨌건 대주주가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회사의 관심사긴 한데 이거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의아한 건데요. 그렇죠. 더 의아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. 뭐 이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내야 할 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유출될 돈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고 해요. 그 정확한 예.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상속세 납부 방안이 권영미 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예. 더욱이 이 문건을 JTBC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. 청와대라면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. 그렇죠.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. 네,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YTN 단독도 있는데요. 예. 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그 횡령 혐의를 받는 말단 여직원 있잖아요. 그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예. 네,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. 예. 네, 그분이 그 여직원분이 그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원래대로라면 이 여직원분은 그 직속 상관인 최동영 전 다스 그 팀장을 격리 팀장을 거쳐야 하는데 유독 현금 출납과 관련된 결제를 받을 때는 사장에게 직보를 해왔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. 예. 이때 당시 사장과 전무가 김성우, 권승호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. 한마디로 이제 혼자 12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는 사람이 네, 현금 관련 결제를 지속적으로 MB 측근인 사장에게 올려왔다라는 증언입니다. 예.
그리고 MBN 단독도 소소하게 남아 있는데요.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이나 항공권을 예약을 했는데 이거를 모두 다스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.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예약도 그 다스 직원들이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. 예. 네, MB가 경주에 내려올 때면 이 다스의 직원들이 네, 휴일도 반납을 하고 출근을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. 실소유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나요? 이 세 개 전부 다 네, 실소유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. 전부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. 근데 왜 자기 게 아니라고 그 계속 얘기를 하죠? 그 자기 돈이 거라고 얘기를 싫은가요? 하면 네? 돈이 싫은가요? 뭐 돈이 싫다기보다는 뭐 그 뭐랄까 하여튼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. 오, 또 그래요?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니 자기 아닐까요?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? 어차피 질 건데 뭐 하루라도 좀 더 쿨하고 깔끔하게 자백을 하고 그냥 쑥 가면 되잖아요. 날도 추운데. 그렇죠.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한 언제까지 사람이라고 부인을 할지. 비겁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하세요. 누구의 한 사람이? 지금까지 계속 MB라고 얘기를 했는데. 아 MB라고 얘기를 했어요? 네. 그러셨군요. 그렇습니다. MB가 누구라고요?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예. 자 다음 뉴스. 씨의 추정 재산이 뭐 1,030억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어쨌건 대주주가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회사의 관심사긴 한데 이거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의아한 건데요. 그렇죠. 더 의아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. 뭐 이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내야 할 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유출될 돈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고 해요. 그 정확한 예.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상속세 납부 방안이 권영미 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.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그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문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예. 다스에서 만든 그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이에요. 예.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뭐 아무리 최대 주주였다고 해도 그 상속세를 내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. 김재정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또 이 문건 근데 우리가 실소유자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? 뭐 본인은 부인을 하시니까요. 네. 부인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될 본인의 것 부인이 같은데. 실소유자는 거란 거예요? 뭐예요? 본인이 부인한다는 게. 그 부인이 또 그 부인으로 해석이. 예. 네. 그래서 그렇군요. 상속세 납부 방안을 회사가 갖고 있다. 또. 네, 이 문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은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만들어졌고요.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 보도가 여기저기서 됐는데요. 예.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. 네, 일단 JTBC 보도를 보면은요, 그 2010년 2월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MB의 처남, 네,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, 예. 네,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, 권영미 씨. 네네,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. 예. 자기가 가지고 그래갖고 있는 지금 자산공사가 어딘가가 지금 갖고 있죠. 이 자산 그 주식을 네, 이 주식이 20% 네. 가까운 것을 그 어디서 갖고 있죠? 그거를 지금 사겠다고 안원구청장이 플랜 다스에 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요? 그 중에 3% 산다고? 네. 예. 그래서 이 자기가 그때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잖아요. 예. 그 최대 주주였는데 뭐 그거 외에 자기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뭐 상속세를 내려면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예. 아니면은 그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.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갚는 게 더 빠르죠. 왜냐하면은 다스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서 예. 이게 배당금을 받으면은 꽤 되거든요. 단기 순이익도 엄청난 회사고요. 네. 네.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놔두고 주식을 처분한 게 좀 이상하다. 네,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. 또 박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죠. 네,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.
그런데 그 어쨌건 이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기를 하면서 예. 네, 비상장 주식이라서 또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좀 의아하다. 좀 이런 비판들, 의혹들이 좀 많았는데요. 예. 또 여기에 또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청계재단으로 청계재단으로 들어갔죠. 예. 네, 들어갔었죠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준 씨가 맞나 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예. 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예. 더욱이 이 문건을 JTBC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. 청와대라면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죠.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. 네,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YTN 단독도 있는데요. 예. 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그 횡령 혐의를 받는 말단 여직원 있잖아요. 그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예. 네,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예. 네, 그분이 그 여직원분이 그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원래대로라면 이 여직원분은 그 직속 상관인 네, 최동영 전 다스 그 팀장을 네, 격리 팀장을 거쳐야 하는데 유독 현금 출납과 관련된 결제를 받을 때는 사장에게 직보를 해왔다라는